네, 앞서도 저희가 항공주 잠깐 살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이제 유커, 이른바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예상되면서 굉장히 그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른바 리오프닝주라고도 하고요. 저희가 또 소비주라고도 분류를 하는데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업체들 이런 데와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화장품, 그나마 그래도 유커 온다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그리고 이제 의류 쪽이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쪽 섹터의 흐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쪽이 이제 면세를 비롯하여 네. 면세에 많이 나가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좀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연초에 이미 주가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이제 크게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4월, 5월 정도쯤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네. 약간의 그 중국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초순 이후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 여행 상품을 개시해도 된다. 단체 관광 상품이 이제 오픈된다라는 어떤 호재에 의해서 주가는 최근에 다시 좀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다만 최근에 중국의 소비 상황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도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열리는 단체 관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래픽이 개선되고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어떤 채널이 좀 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네네. 부분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전에 화장품 주요주들의 상승률 9월 1일 이후의 상승률을 보니까 그래도 온도차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이제 9월 1일 이후에 상승률이 나왔고 이른바 예전에 이제 대장주였던 아모레지라든지 뭐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굉장히 큰 종목들은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이유 특히 어떻게 보면 OEM 섹터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최근에 상당히 조금 실적의 강세를 보였던 쪽은 화장품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중소형사 그리고 중소형사들을 수주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ODM사. 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사들은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로드샵 브랜드들도 맞고요. 그 밖에 이제 H&B 채널이라고 일컬어지는 CJ 올리브영에 들어가 있는 다수의 그 저가 브랜드들을 일컫는데요. 네. 이런 저가 브랜드들이 최근 한국에서 아무래도 한국은 2월, 3월 이후부터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엔데믹 소비 수혜가 상당히 좀 크게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최근에 일본을 비롯한 비중국 쪽으로의 해외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3분기에도 이러한 기조 자체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4분기에는 최근에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올 거란 기대감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단 면세에서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올리브영 같은 기타 이제 H&B 채널 쪽으로도 유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저가 브랜드사들의 실적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호조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도 이제 이를 수주하는 OEM사들, 뭐 예를 들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혹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눈높이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화장품 업체들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의류 업체들도 최근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의류 쪽도 어떻게 보면 OEM사들 쪽의 기관들의 좀 러브콜이 더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의류 OEM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요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업황에서는 사실 미국의 전방을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소비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힘이 없는 상황인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반기부터는 업황 개선을 기대했었던 거에 비해서 한 번 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가는 분위기가 있던 터라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쉬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좀 보이고요. 네. 오히려 내년까지 길게 본다라면 사실 미국의 소비가 더 나빠지지 않고 최근에 그리고 재고는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타킹 차원에서의 수요 회복이 4분기부터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계속해서 주가는 바닥을 잡는 흐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화장품주하고 의류주들을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가 이제 아마 관심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의견 제시하고 계세요? 사실 화장품사들과 의류회사들의 톤 자체가 상당히 좀 상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주들은 해외 모멘텀 혹은 이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면세 실적이나 기타 이제 오프라인 채널들이 실적이 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 반해서 의류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OEM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브랜드사들은 최근에 내수에만 몰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류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좋게 봐야 된다라고 올 한해 계속 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의류 쪽에서는 해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F&F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 밖에 중소형사 중에서는 감성코퍼레이션이나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있었죠. 뭐 이들 기업들, 특히 F&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의 하반기 소비의 어떤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 저조하게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가 상당히 중국 법인의 실적 기대치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뭐 화장품 쪽에서는 네. 계속해서 조금 이미 많이 올라 있는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아져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볼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화장품 중소형사 중에서는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이 아마 약간의 그 상장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의 좀 관심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밖에 대형사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G 같은 경우는 이런 네네. 중소 브랜드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중소 브랜드사를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이슈에도 상당히 조금 선제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진취적으로 조금 이런 턴어라운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들까지도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 의류주보다는 화장품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거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화장품은 사실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라고 보실 수가 네네. 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좀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선 것처럼 보이지만 2015년 이후 최근에 7, 8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여전히 바닥에서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일 네.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사드 배치하고 나서 2017, 18년도에 한알령 터졌었고요. 네네. 그 이후로 계속 화장품 업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았던 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던 시기를 지나가면서 최근에 업황 개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자구적인 브랜드 리뉴얼 혹은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가 최근에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구간인 것처럼 보셔야 되고요. 한편 의류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이 코로나 시기 동안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카테고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 관광객을 못 가고 이제 내수에서만 소비가 돌다 보니까 의류 쪽은 상당히 오히려 좀 이런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를 보는 네네. 카테고리였었던 거에 비해서 성장은 계속해서 조금 하향 안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선호주를 좀 소개를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걸 지금은 최선호주로 꼽고 계십니까? 일단 의류주 중에서는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 중에 F&F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밖에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는 이제 대형사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면세 채널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주가가 사실 올 한해 보면은 상당히 좀 수익률 자체는 저조했지만 네. 앞으로 따라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밖에 이제 중소 브랜드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소 브랜드사들에 대한 트렌드를 보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 사실은 ODM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높여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ODM사들 가운데서도 한국 법인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과 의류와 관련된 최선호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